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아무래도 이제 모든 지역이 바라는 부분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충북은 어떨까요? 네, 오늘 와이드뷰 시간에서는 충북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정책 연구의 거점 충북여성재단의 박혜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충북여성재단이라는 이름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971년에 설립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967년에 67년. 여성회관으로 네네. 시작을 했고요. 네. 저희 재단이 문을 연 것은 2017년입니다. 네네네. 전국의 광역시도 16개 지역에서 저희와 같은 재단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13개 지역이고요. 네. 저희가 충북도가 12번째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가족 정책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성평등 교육과 문화 확산의 거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충북의 성평등의 현 주소를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네.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기 전에 좀 추상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충북의 여성과 남성 평등한가요? 네, 충북도도 많이 변화했고요. 많이 네. 평등해졌지만 여전히 평등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성차별은 또 성 불평등은 훨씬 집요하고 광범위하지만 네. 통계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선 고용률을 보면 충북도 남성은 72.2%, 여성은 53.5%로 여성이 훨씬 고용률이 낮습니다. 네. 청년 세대는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15세에서 39세 청년도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남성은 66.2%, 여성은 52.5%입니다. 그런데 그 고용의 질이 또 문제라서요. 여성 중에 38% 정도가 급여 없이 가족이 하는 사업에 종사하시거나 일용직 혹은 임시직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이 수치는 남성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성격차 지수라 그래서 성평등 지수로 네. 알고 계신데요. 내용적으로는 사실 성격차 지수거든요. 이걸 전국에 통계를 내고 순위를 매기는데요. 네. 충북도가 중상위 정도 됩니다. 서울, 경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좀 올라간 항목도 있는데 내려간 항목이 중요해서 말씀드리면요. 경제활동, 보건, 안전 분야는 그 세부 항목에서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그 상위권에 미치지 네. 못하는 그 간극을 좀 메우기 위해서 충북 여성재단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이 또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교육도 하고 있고요. 예, 네. 다양한 프로그램 아주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네. 우선 성평등 축제가 있습니다. 네. 지역에 성평등 축제를 가지고 있는 곳은 충북도가 유일합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기자기한 여러 행사를 했고요. 올해도 9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특별 강연도 여는데 인문학과 결합해서 하기도 네. 합니다. 그게 인문학. 이제 네. 젠더 콘서트라는 이름인데요. 올해는 충북도 여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네. 제목으로 4월 16일에 온라인으로 엽니다. 네. 이제 요양사나 청년 여성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살아내고 계신지 그 경험담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충북도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실 텐데요. 남성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그 참여 온라인에서 네. 서로 채팅하면서 나는 이런 경험했어요.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나누실 수 있고요. 네. 또 특별히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성공남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성평등에 공감하는 남성 프로젝트입니다. 성공남이군요. 네, 그래서 네. 남성들이 참여하셔서 강연, 토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모임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올해는 성평등 공감 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독서나 그림 이런 것을 통해서 네. 또 성평등이 뭘까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성평등 교육을 이끌어가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또한 이렇게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인구가 이제 서울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지역에서는 성평등 강사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도내 교통이 어려운 지역은 또 어떤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잘 오실 수 없어서 곳곳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이 전문가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까지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전문 강사 양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18년부터는 폭력 예방 강사 또 양성평등 교육 강사를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MOU를 맺어서 충북도에서 저희 재단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문 강사 자격을 얻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네. 이 프로그램은 17년 문을 네. 열면서부터 아. 바로 했습니다. 네. 또 올해는 여성주의 문화기획자 양성과정도 할 거고요. 또 네. 지역 상담원과 또 여러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역량 강화 프로그램, 또 자기 방어 프로그램, 뭐 여성사 탐방 프로그램 등등 아주 흥미로운 네.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그 전문가 양성 관련해서 말씀도 해주셨고 뭐 교육도 네.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이 또 뒷받침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충북 여성재단의 비전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 정책의 연구와 개발이란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네.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가족 정책 연구와 개발은 저희 중심 기능입니다.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성평등 문화 조성을 어떻게 할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공직사회를 초점을 두고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네. 가족 내 성평등을 어떻게 이룰지 하는 연구도 이루어집니다. 또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네. 관심사가 되고 있는 안전 문제요. 젠더 관점에서 안전지표 개발도 이루어집니다. 또 저희가 양성평등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인데요. 그것이 이제 3년 차에 들어갑니다. 네.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이행 점검을 하고요. 또 내년에 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성계의 염원이 뭘지, 여성들의 요구가 뭘지를 담는 양성평등 10대 여성 아젠다 네. 이것을 저희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젠더 네트워크 사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결합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는 연구 개발까지 정말 애를 많이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실 그 성평등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주류 영역에 목소리도 좀 내고 또 의사 결정권도 좀 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 여성재단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반가운 질문이신데요. 이것을 이제 성주류화라고 합니다. 성주류화 얘기하면은 이제 여성 정책이 중심에 서고 다른 정책들보다 이제 왕좌를 가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그게 아니고 여성 정책이 지금과 같이 주변화되고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리고 특정 부서만의 사업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해되는 상황을 벗어나서 네. 다른 정책처럼 주류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성들이 의사결정 단위에 또 많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여성 의사결정 단위 이것도 그럼 여성들이 출세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여성 이슈들을 정책으로 만들어내기까지 여성들이 의사결정 단위에 있지 않아서 이를테면 국무회의나 의회에 있지 않아서 네. 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네. 아주 역사적인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돼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조금 여성들의 대표성이 조금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네. 도의회는 18.8% 여성 오. 의원이 차지하게 됐고요. 기초의회는 그보다 좀 높아서 22%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낮지요. 그래서 네. 사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여성이 절반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이것이 조금 과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인구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네. 여성이 절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성이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 사회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충북도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정책 연구나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를 충북 성별 영향평가센터 운영으로서 해결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충북도 성별 영향평가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합니다. 충북도에 네. 저희 기관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충북도 그리고 11개 시군 그리고 교육청의 정책, 사업, 프로그램, 법령 모두를 점검하는 이거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해서 정책이 성평등에 역행하거나 성불평등을 조장하게 되지 않는지 그런 네. 것을 사전 점검하고 제안하는 변경을 제안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네. 컨설팅만 하지 않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행 점검도 하고 또 잘된 사례를 사례 발표회도 가지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또
성별 컨설턴트들이 계셔요. 네. 23분이 충북도에서 일하고 오. 계신데 굉장히 전문가들이십니다. 네. 이분들에게 슈퍼비전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랑을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수백 명의 컨설턴트들 중에서 한 분을 우수 컨설턴트 표창을 매년 합니다. 네. 충북도는 내리 3년을 이 표창을 어이구.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는 공동 컨설팅을 통해서 이 질적 강화를 좀 더 어허. 하려고 합니다. 네. 아, 정말 그 축하할 일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뭐 뉴스에서 챙기지 못하는 여성에게 네. 발생한 어떤 긴급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피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1366, 네, 전화기 들고 위급한 상황에서 폭력 피해 여성들은 1366을 누르시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네. 136. 그러나 1366은 이 현실에 대한 여성의 보호 장치로 아주 일부분일 뿐이다. 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366은 365일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전화 항상 받습니다. 네. 면접 상담 또 방문 상담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충북 경찰청하고 MOU를 맺어서 네. 가정 폭력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려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리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공조 체계도 갖추었습니다. 네, 저도 충북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충북 여성재단에 응원의 마음을 보내보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충북 여성들에게 이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충북 여성재단은 충북 도민과 충북도 여성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트 여성들만 드나드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가서 소통하고 내가 힘을 얻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즐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충북 여성재단에서 나와주셔서 이 충북 여성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충북 여성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치지 말고 또 힘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북 여성재단의 박혜경 대표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